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최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배경이 좀 새로운 곳이죠. 저희 집 앞에 헬스장에서 이렇게 2026년 처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촬영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노래가 들릴 거거든요. 기존에는 저희 센터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끄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죠. 제가 최근 큰 수술을 2개 했는데요, 하나는 모발 이식하고 하나는 코 수술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찍을 때 얼굴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서 2가지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중이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많이 요청 주신 해머 스트렝스 머신으로 가슴 운동을 해볼 건데,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저 촬영을 도와주시고 같이 운동할 파트너를 소개할 건데, 이제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레슨을 좀 오랫동안 받고 시합에 출전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레슨은 끝나고 저랑 같이 사는 곳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 맞춰서 운동도 할 겸 제 촬영도 도와줄 겸 이렇게 레슨 끝난 상태에서 같이 파트너식으로 운동을 하기로 한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료들부터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0살이 된 김기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1살 된 트레이너 정환입니다. 한 분은 을지로에 계시고 한 분은 고척에 계세요, 직장이.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 사시는 분들은 이 2분에게 레슨을 배워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랑 그리고 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머신은 아이소 레터럴 벤치 프레스라는 겁니다. 아이소 레터럴이라는 거는 좌우 독립적 한 손씩 움직일 수 있으면서, 잘 보시면은 얘가 밀면 밀수록 모이고 내리면 내릴수록 벌어지는 궤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잘 보시면 모든 가슴 운동, 해머 스트렝스 가슴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할 때, 뽑을 때 무겁죠.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머신축이 있는데 처음 뽑을 때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즉, 이 초기 구간에서 나랑 멀어지기 때문에, 나랑 멀어진 상태에서 모멘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구간에서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신 자체가 이런 초기 구간에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슴 머신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가슴 운동의 협력근은 삼두입니다. 근데 삼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시작 포지션을 만들어 보면 팔이 이렇게 내 몸보다 뒤에 가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들고 나오면은 팔이 이렇게 많이 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두근이 잘 보면 최대 수축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최대 수축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구간에는 상두는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근육이라는 거는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하고 가장 짧아져 있는 구간에서는 큰 힘을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두 운동 같은 경우 팔을 다 펴게 되면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두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장바구니 드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뽑을 때 가장 힘드신 이유가 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은 운동을 잘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슴 운동 머신 하실 때는 주의하실 사항은 이 힘든 구간까지 팔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신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미신 상태에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다 보는데, 이쯤 내려오다 보면은 삼두가 가장 늘어나는 구간, 말 그대로 삼두가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위로 빠지게 되거든요. 사람 팔이라는 거는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움직여요, 반원을. 근데 내 몸보다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뒤로 가면서 위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밀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밀게 되면 어깨가 아프니까 허리를 이렇게 반사적으로 제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이렇게 제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머신을 잘 보시면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허리를 젓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팔을 펴보시고 허리를 제껴보시면 팔이 내려간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궤적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힘든 구간 항상 미시고 나서 본인의 왼쪽 오른쪽 2두 3두 본인의 왼쪽 오른쪽 이 3두의 텐션을 기억하시고 쭉 가시다 보면은 3두가 말 그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중간길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실 때 이 상태에서 더 펴보시면은 손바닥이랑 팔꿈치랑 이 선이 안 맞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내리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팔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 같은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되니까 너무 의자를 내리게 되면 너무 위로 가기 때문에 얘 위치가 자연스럽게 내 젖꼭지 정도, 젖꼭지보다 조금 위에 정도, 그 정도 되게 세팅하시면 되고, 이렇게 미신 상태에서 보시면 팔을 이렇게 펴시게 되면 팔이 힘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밀면은 자연스럽게 세팅이 완료됩니다. 몸통은 딱 잘 고정시켜 두고 오른쪽 왼쪽 있죠, 쭉 무게에 의해서 이 원판에 의해서 팔이 접히게 두시되 뭘 체크하냐면 3두가 가장 늘어나기 전 구간 체크하신 다음에 그대로 밀어주시고 체크하시고 그대로 밀어주시고 체크하시고 그대로 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올라간 원판에 의해서 팔이 접히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3두가 가장 늘어나는 구간에는 3두가 제대로 힘을 못 내기 때문에 바를 밀고 나시면 얘가 처음에 멀어지죠. 그 상태에서 시작하신 상태에서 쭉 가시다 보면은 무게에 의해서 팔이 접히게 두시되 3두가 늘어나서 힘이 풀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머신들 보면은 좌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가 팔을 이렇게 벤치프레스 자세를 취해 보시면 몸통을 기준으로 이 팔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저를 보시면은 얘는 좀 가깝고 얘는 좀 멀죠. 그러면 내 몸에서 멀면 멀수록 똑같은 무게라도 만약 제가 컵을 이렇게 두 개 얹어 놨다고 치면 훨씬 더 여기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양팔로 똑같이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잘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 지치는 힘이 달라요. 즉 근육이 필요해지면은 CNS랑 중추신경계가 필요해지면서 범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줄어드는 범위가 왼쪽 오른쪽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밀고 나시고 왼쪽 오른쪽 기준을 잡고 나신 다음에 잘 보시면 왼쪽 오른쪽 먼저 한쪽이 딱 풀리려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맞춰서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지치면서 범위가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범위가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분할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근육이 좀 우세하게 쓰이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데 이런 머신을 사용할 때 가슴을 계속 자극을 이어나가고 싶으시면은 처음 세팅한 그 환경에 맞게끔 계속
이 범위를 체크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분할 훈련이라는 목적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무거워. 지금 제가 신혼여행이랑 이 수술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무게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숙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제가 아까 말한 초기 구간 있죠. 이 삼두가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하고 참 여기서 멀어지기 때문에 가장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이 사이에 메모리 폼을 끼워 놓던지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구간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관절의 위치가 힘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범위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한 사람의 개인 능력에 따라 같은 무게라도 근육이 지치는, 즉 CNS 피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게를 제가 내렸을 때는 숨이 별로 안 가쁘고 범위가 지속적으로 잘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무게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호흡 패턴이 CNS 피로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거칠어지거든요. 거칠어지면서 범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웜업 상태에서는 호흡 패턴이 거칠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범위를 잘 체크하시고, 무게를 올려가실 때는 반복에 의해서 범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무게를 선택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클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팔이 아까보다 좀 더 위로 간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팔이 제가 반원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팔을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팔이 어깨선상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 개입이 늘어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더 어깨 개입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클라인 경우에도 지금 제가 얘를 잡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삼두가 늘어나 있는 구간에, 제대로 늘어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 있는 구간에 있고 처음 뽑을 때 가장 모멘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삼두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각자 좌우 이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 운동은 손바닥을 이렇게 미는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미시오 문처럼 미는 운동인데, 내가 얘를 밀면 얘도 똑같은 힘대로 저를 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게에 의해서 팔이 접히는데 나는 밀고 있는 거지, 내가 팔을 접으면은 얘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확 떨어지면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 팔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밀리게 되면 팔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궤적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랑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뻗고 나신 다음에 몸통을 잘 고정시켜주고 왼쪽 오른쪽 2두 3두 기준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밀어주시고, 원판에 의해서 팔이 접히기도 돼. 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신 손잡이 보시면은 얘랑 다르죠. 의자 시트도 잘 보면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의자 시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머신은 궤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올라가는 머신에 만약에 이런 머신은 이런 손잡이라고 칠게요. 이런 손잡이를 잡았다 생각하시고 손잡이를 해보시면은 팔꿈치 모양이 정해지죠.
반대로 이런 머신이다. 그럼 똑같이 손잡이 잡으시면 팔꿈치가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이 팔꿈치가 벌린 각이 커지게 됩니다. 이 그립 위치에 따라서. 근데 머신은 제가 궤적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즉 손잡이 방향에 따라서 이 팔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건데 이 궤적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이 머신 뭐 이렇게 외회전이죠. 외회전. 흔히 말하는 외회전 갱. 이거는 잘 보시면 여기서 옆에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주먹은 여기, 팔꿈치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궤적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팔의 위치가 이 팔이 아까 이 손잡이를 잡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시면은 얘가 벌어지면서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밀면 얘도 저를 밀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적절한 흉추신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신전을 하실 거라고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흉추신전이라기보다는 허리죠. 허리가 꺾임으로써 팔이 내려가는 겁니다. 팔이. 네, 그래서 이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위로 가기 때문에 그냥 손잡이 있는 그대로 미시면 됩니다. 내가 이 궤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될 겁니다. 즉 내가 천천히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키면은 속도가 조절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다는 건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천천히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천천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하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조절되는 속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다 보면 근육이 지치면서 범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느끼는 자극, 이 자극하고 걸어가다가 발을 이렇게 접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일어나겠죠. 이 자극과 통증은 몸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다가 발목을 이렇게 접질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쩔뚝이면서 걷게 되죠.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큰 범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 아픈 쪽을 안 쓰는 쪽으로 새로운 자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육이 지치면 지칠수록 중추신경계 피로도가 쌓이면서 범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기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설명드릴 거는 디클라인입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면 사람팔, 제가 아까 반원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플랫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로 올라가고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올라가는데,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팔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 갭이 늘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내려가는 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의자 시트 잘 보시면은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제가 아까 허리 신전, 말 그대로 몸이 이렇게 뒤로 가면은 어깨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조 자체가 뒤로 기울어지는, 뒤로 기대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디클라인 궤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깨 개입이 플랫이랑 인클라인에 비해서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개입이 많은 거일수록 이 CNS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NS 피로도가 낮은 이 디클라인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 위치가 아까 인클라인하고 플랫하고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뒤로
기울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얘를 미시고, 아까랑 똑같아요. 좌우 삼두가 늘어나기 전 구간, 그 구간 찾아서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꺾으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디클라인 하시다 보면은 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밑가슴이죠. 밑가슴은 이 복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허리를 꺾어 놓으면은 배를 정확하게 못 써요. 그래서 배를 잘 쓴다는 거는 얘가 저를 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뒤로 꺾이는 것도 아니고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가 자연스럽게 써져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히트 때문에 몸이 뒤로 기울면서 팔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디클라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머신들도 처음 짐 시작 위치가 삼두가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두가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처음 밀 때 축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삼두가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이 구간까지 팔이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시고 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삼두를 기준으로 늘어나기 전 구간에 가시고, 늘어나기 전 구간에 가시고, 늘어나기 전에 구간에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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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한데? 이거, 여덟, 아홉, 오케이. 밀리면 끝난 거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할 종목입니다. 이 플라이죠, 플라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접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삼두를 쓰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범위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손에 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무게가 이렇게 실리면 무게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코어라고 하는 복부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팔을 올리잖아요. 팔을 올리기 전에 이미 반사적으로 써요. 그래서 손을 한 손 대시고 아랫배 이렇게 배를 대보신 다음에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배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강도가 세지면 만큼 배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거는 팔이 아까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속도를 점점 빨리 해보면 아랫배 힘이 더 속도가 빨라진 만큼 강하게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허리를 이렇게 꺾게 되면 배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잘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어를 잘 잡는다는 거는 배에 막 힘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세팅 자체를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세 가지 운동을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로 수행하셨던 분들은 얘를 딱 잡으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삼두가 딱 늘어나기 전 아까 그 구간이 있어요. 내 팔이 내 몸통 뒤로 넘어가기 전 구간. 그 구간에서 다시 수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근육은 중간 길이에서 액틴 미오신이라는 이 결합 효율이 가장 높아지거든요. 말 그대로 중간 길이에서 큰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짧아지거나 가장 늘어나 있는 구간에서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럼 얘로 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쪼으면은 힘이 풀린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짧아진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딱 세팅하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팔뚝 있죠. 팔뚝 기준은 딱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실제 늘어나면 이렇게 몸이 뒤집어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되 이 구간까지는 또 가지 마시고 이 범위를 잘 지키면서 운동하시되 마찬가지 근육이 지치면은 자연스럽게 범위가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 혹은 마무리 정도에 넣어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해머 플랫, 인클라인, 그 다음에 디클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팩트 플라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머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기존에 저희 센터에서 촬영을 할 때보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유익하고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노래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조회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엄청 조회수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라서 순전히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재미로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유튜브 생활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예. 지금 이 부상을 입고서 오늘 열심히 설명해 봤습니다. 제가 2026년도부터는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와 이런 여러 가지 머신들을 설명하면서 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영양이나 휴식에 대한 부분들도 가끔씩 제가 칼럼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좀 참조하시면은 보디빌딩 몸 만들기에 조금 더 재미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뭐 의자 시트 각도나 이런 궤적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잘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 첫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